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폭염 날씨에 들어갔더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내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일하는 일반 팀들은 그런 이야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과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쓰는 화장실이죠.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에 흙이 묻고 옷에 먼지가 묻고 화장실이 여러 명이 쓰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전쟁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말 한번 샤워를 하고 나오는 느낌입니다. 땀을 쭉 빼고 나오죠. 근데 어쩌다 한번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거기는 에어컨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이렇듯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이 폭염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을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 아니라 정말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건강하게 이 폭염 속에서도 충분하게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다면 그늘막을 치고 지원한 데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폭염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사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기사를 써서 제보를 언론에 보도를 해주셨으면. 몇 년 전부터 아마 지난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까? 경계를 서거나 건물을 쓰는 경찰들이 어느 순간 큰 우산을 쓰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곳곳에는 우리 보통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건널목 앞에는 파라솔 같은 대형 천막이 쳐지고 그래서 잠깐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늘막이 쳐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흑석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에 당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을 그때 아마 7월인지 8월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가서 건설 현장의 휴게실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함께 현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철근의 온도를 재어봤습니다. 50도가 훌쩍 넘었습니다. 현장을 그냥 한 바퀴만 쭉 돌고 간담회 장소로 건설사들과 간담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측정을 다 했습니다. 온도 측정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온도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 온도가 전부 다 40도가 다 넘어가 버리니까 얼굴을 쟀는데 전부 다 40도 넘어가 버리니까 온도계가 그냥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냥 이걸 일례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건설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 우리 건설 현장에 폭염 실태가 어땠는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타워크레인은 우리 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100m, 200m, 300m 그 건축물의 가장 그 위에 있는 것이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입니다.
조종석에 그냥 유리가 있습니다.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우리가 조직되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태양을 가장 먼저 맞았던 타워크레인 그 좁은 조종석 안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가장 그 태양에 뜨겁게 가까이 있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조종석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설 현장의 휴게시설, 여름이면 냉방시설을 갖추고 작업하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재작년까지는 법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긴 일입니다. 당연히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건설사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우리 건설사들이 정말 선량하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에 그리고 작업 중 더울 때는 잠깐 쉴 수 있는 시원한 휴게 공간을 알아서 척척 마련해 줄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악했으면 법으로 현장에 휴게실을 만들라고, 그리고 현장에 화장실의 개수까지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좀 많은 직종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직종에 전문 기등직은 되지 못합니다. 앞서 우리 철근 조합원들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현털 조합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철근은 그 뜨거운 장갑을 두 개, 세 개를 끼워도, 그리고 어깨에 그 철근을 매면 그 얇은 한 장 옷에 살이 다 익습니다. 기계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설 노동자들은 작업을 하는 동안 그 레미콘에 그 복사열로 온몸이 익습니다. 그런데 원천 건설사들은 레미콘을 현장 앞에 5대, 10대 들이빕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레미콘은 더운 여름날 금방 굳습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는데 레미콘을 막 부릅니다. 실내에서 작업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 또한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은 건물이 올라가면, 골조 뼈대가 올라가면 바로 뒤따라 올라가는 것이 샤시고 유리입니다. 샤시와 유리가 바로 뒤따라 올라가면서 다 막아버립니다. 실내에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숨이 턱턱 막히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냉방시설을 갖춰 달라고 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정말 화장실도 바람 한 점 없는 그 안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건설 현장 우리 바꿔보자고 노동조합 결성하고 지금까지 활동해왔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면 우리 세 분의 건설 노동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 원주에서 어저께 전기 일을 하던 노동자 한 분이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필목수 노동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본인 이름 기억 못하고, 그리고 아내분 얼굴을 기억 못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서 냉난방 설치가 안 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노동자도 계십니다. 건설 현장 5개에서 일하시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은 이렇듯 심각한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인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대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많은 곳에서 35도가 넘어가는 온도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런 현장에서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81.8%에 달하는 현장에서 작업 중지 없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작년에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40% 정도는 작업 중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 정도 더 작업 중지를 못하고 있다고, 더 열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더 더워지는데 작업 중지는 더 안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에는 작업 중지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휴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이를테면 33도 이상이 되면 10분 이상 쉬어야 되고 35도 이상이 되면 15분 이상 쉬도록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쉬는 현장이 지금 25.6%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량껏 쉬는 겁니다. 이를테면 담배 피면서 한숨 돌리는 거고요. 간식 먹으면서 한숨 돌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쉬지 않는 이상은 규칙적으로 건설사가 보장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즉 제때 쉬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한 건설 노동자에게 어떤 징후가 나타날까? 이를테면 폭염기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70% 정도가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어지러움은 기본인 거죠. 17의 건설 노동자는 이 폭염 속에서 등막물 30kg, 40kg 폼을 들고 일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메스껍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손발이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온열 질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건설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더위에 폭염기에 시원한 물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가 20.2%에 달합니다. 즉 이 무더위에 물조차 주지 않는 현장이 열의 2 정도 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물조차 주지 않는 현장이라는 게 좀 비인간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이 가까운 곳에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없다라는 답변이 24.8%입니다. 이 무더위에 쉴 때조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00m 이내가 지금 50m 이내가 24.2%로 가장 많고 100m 이내가 20.7%입니다. 보통 우리가 카카오맵이나 이런 지도 검색해보면 100m 거리를 했을 때 보통 성인 걸음으로 15분 정도 나옵니다. 즉 15분 거리에 있는 휴게실이 있다라는 거고, 요즘 순살, 자인이, 흐르지온이 이런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속도전을 치르는 곳에서 15분이나 떨어져 있는 휴게실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쉴 때 모든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2% 정도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있긴 한데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절대 다수, 그래서 68.6%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화장실 내 바닥에 소상물이 여기서 쏟아져 있었고 그 안에서 생신체 발견되신 우리 건설 노동자가 계신데, 그렇다면 화장실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가? 일단은 없다라는 답변도 지금 11.8%입니다. 건설 현장에 화장실이 없다 혹은 멀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50m 이내가 24.5%, 100m 이내가 24.8%, 휴게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서 속도전을 치르는 노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하면 둘이 합했을 때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반수 이상의 노동자분들은 화장실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 건설 현장 포기했다고 고유자금에 멈추라. 건설 현장 포기했다고 고유자금에 멈추라. 고유자금에 멈추라. 건설 노조 공연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건설 현장에서 하루만이라도 일했으면 좋겠다.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어도 내리째는 햇빛 안중 피할 데 없이 일했으면 좋겠다. 등허리에 수없이 소금꽃을 피워내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 하루를 쌓아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노동자를 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아파트 현장 목수 노동자가 실신을 한 후 본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렸다. 일하다 쓰러질 거라곤 생각 못했던 해체정리 노동자가 병원에서 일 나오지 말아달라는 사측의 말을 들었다. 건설노조 통계에서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어도 작업 중지는 없었다. 언감생심 노동자가 작업 중지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말한다. 우리도 한 가정의 사장이고 부모이며 자식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정말 눈이 돌아간다. 하지만 동료들 때문에 이 악물고 일한다. 폭염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은데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보내는 폭염 시 야외 활동 자제에 대한 안전 문자를 분명히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받았을 텐데 건설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죽을 듯이 쏟아대는 햇빛과 달궈진 철근, 굳어가는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기를 맨몸으로 받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로 폭염 대책을 명확히 못 내고 또 공고 따위로만 두니 대체 어떤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폭염 대책을 스스로 내어놓고 현장에 적용을 하겠나. 따라서 건설 현장 5개 작업 온열질환 사망자에는 고용노동부의 미필적 고의가 빚은 참사다. 건설 현장 폭염기 온열질환 사망자에는 예고된 죽음이다. 소금꽃으로 쌓아올린 존엄한 노동을 짓밟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라. 폭염 대책을 법제화하라. 2023년 8월 2일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 운동기에 얼음물을 머리에 천천히 좀 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옆으로 빠져주시나 현장에서 정말로 일하시는 우리 건설 노동자와 설문 노동자가 현장을 대표해서 네, 머리에 이 얼음물을 붓는 퍼포먼스라도 할까 위해 머리에 천천히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얼음물 좀 정말 시원하게 또 안전하게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 언론사 노동자들께서는 사진을 못 찍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 대책 독보를 하면서 우리 한번 얼음물 시원하게 머리에 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무기자고 고유자금에 멈추라. 무기자고 고유자금에 멈추라. 고유자금에 멈추라. 건설 노조 공연 네.